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새해 첫 월요일 출근길인데요. 강원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있거나 빙판길인 곳들이 있어서 안전운전, 안전보행 해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원주와 평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추위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아침 최저기온 0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는 3, 4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는 한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느껴져 한파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원주시 태장일동 행정복지센터에 조성된 태장갤러리에서 강원의 풍경 사진전이 진행 중입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리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원주 영월 횡성평창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난해 성과와 새해 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영월군의 신년 계획 들어보도록 하죠. 1월 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는 내일부터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는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운행 시간을 변경합니다. 버스 운영 노선과 배차 시간표는 원주 관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시 관광과 관광 마케팅팀에 문의하면 되는데요. 여행 트렌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별 자유여행과 소규모 관광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에 맞춰 간현관광지, 강원 가명, 뮤지엄산 등 원주 대표 관광지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오는 2월 23일까지 겨울철 주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전 예고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자연자원 훼손 예방과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사 행위와 샛길 출입,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해서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이 1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아동의 돌봄과 활동 지원을 위해 슬기로운 방학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키즈쿠킹과 창의미술, 과학, 한국사 여행, 아동체육, 전래놀이, 보드게임 등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력이 풍부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강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누리집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간 8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태장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센터 내부 공간을 활용해서 태장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재능과 꿈이 있는 지역 작가들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장일동 행정복지센터 자투리 공간이 갤러리로 탈바꿈했다고 들었는데 태장갤러리 어떤 공간인가요? 네, 원주 태장일동 행정복지센터가 리모델링해서 지난 12월 개청했는데요. 문화시설이 부족했던 북부권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와 공연장,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 공간을 갖춘 아우름센터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태장갤러리가 상설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전시 공간이 필요했던 원주 시민과 기관, 단체라면 누구나 무료로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시 대상은 한국화와 서양화, 조소, 공예, 사진과 같은 생활미술 작품인데요.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센터의 3층 휴게 공간과 1, 2층 복도 공간에서 전시가 진행됩니다. 태장일동 행정복지센터 이현미 총무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신청사가 2023년 12월에 개청을 하면서 복도와 이제 남는 휴게 공간 이런 거 짜투리 공간을 이제 갤러리로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동장님께서 이제 적극 추진을 하신 사항입니다. 1층에 이제 건물 벽체를 이용해서 거기에 한 10점 정도 게시를 할 수 있고요. 2층에도 완전히 이제 구비되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한 15점에서 20점 정도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있고요. 3층에는 한 50점 정도 갤러리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센터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방문한 시민들에게도 눈요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전시가 진행 중인가요? 네, 태장 갤러리는 지역 작가 등 시민들이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네. 지난달 12월부터 갤러리 운영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김정순 사진작가의 강원의 풍경 사진전이 진행 중입니다. 반계리 은행나무와 거돈사지, 또 뮤지엄산, 겨울 구룡산을 비롯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풍광들이 작가의 시선과 손길을 거쳐 작품으로 탄생했는데요. 이번 전시를 주최한 김정은 작가는 대한민국 정부 사진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고 또 각종 사진 공모전에서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3층에서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태장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한 미래마을 그림 그리기 대회의 수상작 전시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전시에 이어서 3월과 4월에는 정혜영 작가의 우드버닝 개인전, 5월에서 6월에는 은하수 어린이집 그림 전시, 7월에서 8월은 원주 종합사회복지관 수강생의 전시회가 이어집니다. 태장일동 행정복지센터 이현미 총무팀장에게 전시관 운영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벽 공간에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활용을 기존에 많이를 했었는데 예술작품을 전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이 좀 미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층 더 좀 밝아졌다고 할까요? 저희 이제 원주시 관내에서 이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분 중에 이런 이제 그림이나 사진이나 그런 쪽으로 관심 있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 쪽으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다가 이 갤러리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마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태장 주민뿐 아니라 시민이나 기관 누구나 전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시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태장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1월 말까지 전시 신청을 받습니다. 태장동 주민이나 시민들과 함께 작품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태장일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문의해서 갤러리 전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태장일동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41분입니다. 민선 8기 영월군정이 어느덧 반환점을 선회하고 있는 가운데 영월군은 확실한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며 영월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 영월군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최명서 영월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명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제천 영월 고속도로가 2020년 예비 타당성을 통과해서 기본 실시 설계가 추진이 됐지만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요. 최근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네.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실시 설계 진행되던 중에 사업비가 한 6천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래도 제천 영월 고속도로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판단이 아마 섰던 것 같아요. 전체 사업비가 1조 979억 원에서
1조 7,165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예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강원 남북권 건너 영월, 정선, 태백, 삼척으로 이루어지는 폐광지역 4개 시군에 강원 남부벨트에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확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확정적인 결과가 만들어진 상황인 거죠. 제천 영월 고속도로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영월군의 수건 사업이었던 40년 된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이죠. 영월의료원 신축 이전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는 물론이고 이제 명실상부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됐는데 앞으로 진행 과정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우리 영월에 이제 영월의료원이 있었는데 42년 됐습니다. 예. 42년. 너무 협소하고 노후한 상태에서 2019년도에 정부가 제2차 공공의료 강화계획 발표하면서 영월 평창 정선에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저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병원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고요. 예. 그 방침에 맞춰서 추진을 하는데 예비타자 이것도 사업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50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종합병원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꼭 필요했던 거고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해 12월 9일 날 이제 정부 재정평가회의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지금 기존에 184개 병상이 있는데 그게 이제 9개 병동 300개 병상으로 확대되고 진료 과목도 17개에서 25개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센터, 재활의료센터를 갖춰서 중증 응급 환자 그리고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려면 앞으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2025년 이제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타당성에 대한 또 새로운 검토가 또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또 확정을 짓고 이거는 절차 요식행위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상황을 거쳐서 내년 아마 상반기 정도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아마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영월의료원 청사가 신축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의료원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의 현재 의료원은 강원 남북권 디지털 노인 요양병원으로 바뀝니다. 예, 그건 이제 지금 이런 영월, 정선, 태백 이쪽에 노인 요양병원 자체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디지털 노인 요양병원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사업이 강원 광역 지역 소멸 대응 기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제 의료원만 옮겨가게 되면 바로 디지털 노인 요양병원으로 출발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축되는 영월의료원이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하고 계신 거고요. 네, 현재의 청사도 이제 알차게 활용할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폐광 이후 30년간 지역 산업 쇠퇴로 고초를 겪어온 영월군인데요. 지역 부존 자원인 핵심 광물과 드론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좀 혁신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구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5년에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상동 텅스텐 세계적으로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60년대까지만 해도 상동 텅스텐에 유일하게 수입할 수 있었던 게 수출할 수 있었던 게 텅스텐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가격 경쟁력에 비해서 한 30년 동안 문 닫고 있었는데 이제 요즘 미중 간에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백공 경쟁 때문에 새롭게 텅스텐이 조명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영월 상동 텅스텐이 새롭게 조명받으면서 상동 텅스텐 광산이 올해 이제 가동을 시작합니다. 상반기 중에 공장이 성광장이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텅스텐 광산만이 아니라 텅스텐을 활용한 그 제품 산화 텅스텐을 생산하는 것까지 영월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지난해 11월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작업들을 쭉 추진해 나가면서 아주 그 우수 인력도 많이 유치하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요.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이제 전국에서도 드론 인프라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를 착공해서 드론 기업 또 군용 드론 인증센터 이런 유치할 수 있는 기반 만들고 국정 R&D 협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입지를 다져서 드론시티 영어를 완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드론시티 영어를 완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조성돼야 인구 소멸 지역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요. 면소재지 초등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서 2020년 시작한 영월형 농촌 유학 등 교육 발전 특구로 추진이 돼 왔는데 앞으로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추진 중이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그 민선 7기부터 농촌의 폐교를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수도권의 아이들을 유학시키는 거다. 수도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지난해 7월부터, 지지난해죠. 네. 지지난해 7월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효과를 통해서 지난해 7월 우리 군이 영월 교육발전 특구로 시범지역이 됐습니다. 예. 그 시범 지정됐고 그 배경에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내 옥동 초등학교를 포함한 8개 학교에 농촌 유학이 166명, 학생 83명, 그 보호자 82명 이렇게 166명이 학생과 가족이 지금 와 있고 그리고 폐교 위기에 놓여있던 상동구의 야구부 창단해서 자유형 공립고로 지정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네. 이런 모델을 통해서 공교육을 대폭 혁신해 나갈 계획으로 저희들이 교육발전 특구의 시범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영월의 유학 온 학생들은 물론이거나 영월 관내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영월형 AI 중점 학교 행복버스와 희망택시 연계한 학생 지원 사업 확대 AI 디지털 교육과 작은 학교의 경쟁력 강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영월을 정말 그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영월로 유학 오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해서 인구 소멸 지역 위기를 좀 막으려고 하는 계획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영월 덕포리 일대 신시가지 조성을 완성한다고 말씀해 오셨는데 이 역시 이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청년 아파트 건립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시가지 조성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그 덕포리에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1호 처음으로 강원도형 청년주택을 만들어가지고요. 예. 102세대 규모인데 올해 8월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그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그 인접 부지에 영월경찰서를 신축 이전하게 돼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월의료원도 이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새로운 시가지 형태로 조성을 해 나가면서 그와 관련해서 그 고인접 지역에 저희들이 지역 활력 타운으로 지난 5월에 정부 부처 연계 협력 공모 사업인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귀촌자나 은퇴자 등을 위한 타운하우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그런 지역민 공동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을 구축하는 동강 영월 더 웰타운이라는 걸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덕포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로 강원형 공공임대주택이 올 8월에 입주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도 생기고 귀촌자와 은퇴자를 위한 동강 영월 더 웰타운이 생긴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영월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복례산 명소화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필요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례산 명소화 사업은 영월읍 중심에 있는 해발고도 799m 복례산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해서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미 복례산 정상에는 천문대가 있습니다. 별마루 천문대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이 와서 더 즐기다 갈 수 있도록 체류형 시설을 만들고 천문대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내 금강공원에서부터 복례산 정상까지 1.6km의 모노레일, 그리고 덕포 역전 앞에서부터 모노레일 승강장까지 270m의 동강보도교, 그리고 복례산 정상에는 천문대 외에 전망타워, 전망돔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돼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연말쯤이면 이제 아마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복례산 명소화 사업이 지난 4월에 계획공모형 관광개발 사업에 선정돼서 1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관광 인프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많이 또 잘 돼야겠습니다. 체류하면서 천문대 이제 별을 감상할 수 있다면 많은 또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영월 지역은 무엇보다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촌 지역 활력 제고 방안 모색이 절실한 때인데요. 이를 위해서 농산물 복합 가공센터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급화된 농특산물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서 농촌에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 복합 가공센터 준비하고 있고, 그는 군 특화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상품 생산하고 농식품 가공 유통 기반 확대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59억 원 정도 투자할 생각이 가지고 있고 한 980제곱미터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같은 부지 내에 전통 장류 거점센터를 건립해서 장류의 생산, 유통,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군의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 그리고 농촌 지역 활력 제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 장류 거점센터라고 하면 이제 여러 종류의 장류를 직접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전통 장류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또 개인 농가별로 이제 전통 장류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센터가 건립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성과와 더불어서 2025년도에 진행해야 할 계획들 들어봤는데요. 산적해 있는 새해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함께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 청해 듣겠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이런 노력들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 함께 해준 덕분에 가능해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살기 좋은 활력 영월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에도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올 한 해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한 일들 뜻대로 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축복받은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수님 앞으로도 영월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최명서 영월 군수와 함께했습니다. 1월 6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